지어도 돼요. 지금 자다 깼대. 뭔데? 준식이는요? 준식이는 모르겠네. 준식이는 아직 자고 있나 보죠. 준식이는 아직도 자? 자, 함수의 극한. 야가서 10시에 집 가서 야가지 말고 밖에 진지하게 있을 거예요. 안 쉬워.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함수의 극한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데리고 와서 물어보면 한다. 우리 이든이도 말만 하면은 난 유리함수의 극한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지 않나. 자, 극한이란 x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혹은 x값이 한없이 작아진다면 그리고 x값이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극한 기호로는 리미트라는 걸 위에 붙여줄 거고 그때의 fx값,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어떻게 계속 커지나 계속 작아지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이렇게 기호로 적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들 복습 한번 해볼까? 우리 성원이가 못한다는 유리함수 하나만 그려봅시다. 그리고 가만 살아 모의고사 은영이랑 수환이랑 하나 둘 셋 넷 네 명밖에 안 돼? 둘 뭐요? 수비 두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세 개 틀렸어? 셋! 야 박진수 뭐하냐? 모의고사 몇 개 틀렸어? 왜? 미친놈이네. 야, 국어 읽것이 몇 점이냐? 88? 국어 90점 넘은 사람? 아이, 정시로도 그냥 1등 나올 수 있죠? 그러다 그냥 내실 신경 쓰지 말자. 스스로 봐도 되겠구만. 그러게. 지아야, 국어 잘해? 운이 좀 좋았어. 몇 개 틀렸어, 국어? 3개? 야, 국어 다 맞은 사람? 국어 하나, 둘, 재성이가 국어를 잘하는구나. 셋, 3개까지가 90점 돼요? 한 문제당 9점이야. 2점만 3점? 근데 보통 3점 다 했대요. 이게 80점 될것 같아요. 70, 자, 그래서 야, 하승호, 리미트, 그냥 함수 fx라는 함수가 x-1분의 x 플러스 2들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불러. 점근선은 일단 1, 1이에요. x는 아니 유리함수를 그리는데 점근선도 안 그리는 또라이들은 진짜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어디 지나가냐? 0, 마이너스 2요. 0,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러하겠다. 이렇겠네. 그럼 성원이가 이제 추론해봐라. x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선생님 귀찮아서 리미트를 이렇게 쓸 텐데 서술형 점수 잘 받고 싶으면 학교쌤이 쓰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제일 기분이가 좋다. 학교쌤이 어떻게 리미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도 좋고요. 편하게 쓸 거면 기왕이면 존경의 뜻을 담아서 치는 학교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학교쌤이 쓰시는 리미트 모양을 그대로 쓰면 되게 왠지 기분이 1점을 더 줄까 싶은 마음이 조금 들 거야. 그리고 맨 밑에다가 대학교 가면 그런 일 많이 하는데 교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선생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써주면 자 0.5는 안 받지 않을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이 함수 x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그때 y값은 성원아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1에 가까워지지.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진다고 하고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질 때를 극한에서는 뭐 한다고 부르냐면 수렴한다고 부릅니다.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극한에서는 뭐 한다고 부르냐면 수렴한다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이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이때의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1에 가까워집니다. 1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것 또한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어느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환이는 똘똘하니까 수환아, 내가 g라는 함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경우함수인데 x가 1보다 클 때는 뭐 x제곱 할까요? x제곱이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래볼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인 함수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x가 1보다 클 때는 x제곱 그래프에서 1보다 큰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 합성 fx 값은 얼마일까요? 자, 1 1인가? 그냥 1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성 모르겠어? 소율 몰라? 진우 0 1인가요? 0인가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자, 답은 1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방금 전에 이 새끼 1에 가까워진다고 했잖아. 근데 이 새끼가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야. 그럼 요 i의 y 값이 g라는 함수의 x값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이 g라는 함수는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가까워지는 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1에 가까워지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점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fx 값이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1보다 큰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g1 플러스니까 g라는 함수 1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진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 합성 fx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얘는 0이 됩니다. 극한에서 단순 수렴하는 값을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는 내신에서도 수능에서 2번이나 3번 정도 돼가지고 그래프로 그냥 극한값 물어보는 것도 종종 나오긴 해요. 이건 어차피 안 틀릴 거니까. 실제 이제 내신에 나오면 너네들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함수의 극한은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되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프를 직접 다 그리지 않고 F함수의 극한값이 1인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G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민성아,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진다면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4죠. 이유는 여기가 2, 도도도도 4라는 점이니까 2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2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와는 다르게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와는 다르게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x값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함수값은 이 체크해 놓은 4라는 함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왼쪽에서 가까워져도 이 함수값은 또 4라는 함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왼쪽 오른쪽 모두 4에 가까워지니까 이럴 때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어떤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우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요? 1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함수값이 없어? 1일 때 함수값이 없지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있잖아? 있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요? 여기 1 왼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연속하잖아. 뭐라고? 연속하잖아. 뭐 하지 않는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간다. 그렇지. 자, 플러스 극한을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이니까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이 마이너스로 표현된 극한은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자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성원 우극한 이 함수 1 플러스 1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1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그때의 함수값은 1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태훈아 어떻게 돼?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그럼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렴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성원아 뭐라 그러냐? 발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하성원 한 번 더. 그러면 1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때는 함수값이 한없이 작아질 겁니다. 이것 또한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뜻하니까 얘도 성원이 같이 부르죠. 이해됩니까?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거나 아니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미적분 가서 한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일 때 너는 사인 그래프 기억납니까? 어차피 다음 시간쯤에 사인 x도 할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사인 x 그래프. 지아야, y는 사인 x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x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fx는 어떻게 될까요? 이 x값이 계속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해져요? 정해지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죠. 이것 또한 그래서 발산한다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얘는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발산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값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발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없이 커져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한없이 작아져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진동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실제 이제 단순히 극한이 발산하는 경우에는 그 답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안 나오고 수렴하는 것들만 물어볼 거고 그러면 이제 발산하는 것들끼리 모여서 수렴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언젠지를 좀 살펴볼 거야. 그래서 극한 값은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그래프 지금 이렇게 세 개
함수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나 A로 갔을 때나 전부 다 첫 번째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시면 그냥 쉽게 그 답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어디 한없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지를 그래프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형태들도 그 극한값이 무엇인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형태들도 그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걔네들을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실제 그 극한값이 수렴해서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만 정리해서 걔네들은 그래프 안 그리고 극한값을 바로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초월함수 그래프는 미적분 가면 뭐 미분해가지고 그릴 수는 있긴 한데 미분하는 것도 까다롭고 계산도 귀찮아서 그냥 극한값을 구하는데 그래프는 안 그리고 쉽게 바로 극한값을 찾을 거야. 그래서 극한의 부정형을 총 4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 형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세 번째 형태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네 번째 형태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렇게 4가지 형태만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 지훈아, 왜 부정형이라고 부르게? 극한이 아니단가? 극한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형태. 극한값이 항상 수렴하거나 항상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부정형이 지금 이건데, 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은 무한대로 가면 얘도 한없이 커지겠죠. 그래프가 얘 밑에만 따로 그릴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도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도 한없이 커질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은 할 수 없고 다만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분모가 개 커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으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질 거니까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커지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나요? 0에 가까워진다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얘는 약속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함수는 한없이 그 크기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한없이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쓴 0은 진우야 진짜 아무것도 없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정수 0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한소라고 이야기할 거야. 무한소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 보면 거슬려야 되는 게 맞아. 이때까지 우리 수학을 배울 때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이 미친놈이가 갑자기 분모에 0인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이제를 하면 이때까지를 다 뒤엎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정수 0은 정수 0이 아니라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뜻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는 거예요. 무한소분의 무한소. 정수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아, 야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계속 커질 겁니다. 진짜 계속 커져요? 진짜 계속 커져요? 근데 K가 그렇지.
크기는 계속 커질 거예요. 크기는 다만 K가 플러스라면 그 값이 양수인 값으로 한없이 커질 거고 K가 마이너스면 그 값이 음수인 값으로 한없이 커질 거고 그리고 이게 0보다 살짝 큰 값이라면 양수인 상태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건데 이게 0보다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데 마이너스라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크기만. 그래서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 분자가 2인데 분모가 계속 작아진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20이고 얘는 200이고 얘는 2000이고 이런 식으로 무한소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는 걸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온 거. 약간 형태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무한대랑 더하면 진우야 어떻게 될 거나? 무한대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 뭐 되겠어? 하나씩 커지는 것들끼리 더해지면 당연히 계속 커지겠지. 그 다음에 한없이 커지는 새끼랑 그냥 어떤 상수랑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 또한 무한대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진짜 전부 다 수렴하지 않는 형태들이니까 얘네 셋은 수렴하지 않는 형태들이니까 극한의 부정형에서 안 배우는 거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새끼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추론할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가지고 이 아이가 실제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찾아줄 거라서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x제곱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x제곱을 나눠주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 2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유찬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간대. 분모가 개 커진대 이 미친놈아. 그러면 전체는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서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태윤아 얘는 0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민성아 얘는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이 새끼는 극한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겠습니까? 2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지금 선생님이 부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짓을 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미분 일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가지고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좀 치사한 학교들은 이걸 그냥 바로 2라고 이렇게 쓰면 너네들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가지고 그냥 2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점수를 깎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유도하는 방식을.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일단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0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분모는 무조건 상수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랑 여기가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래.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인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도윤아 분모의 최고차항인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분모는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1로 수렴할 거예요. 근데 재성아 위에는 x 세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3이고 x제곱분의 4고 x 세제곱분의 5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니까 분자는 0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게 이게 아니라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로 수렴하는 형태랑 0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희은아 뭘로 나누자고?
x제곱으로 나누자고? x제곱이 분모야? x로 나누자고. x로 나누면 분모는 1 될 거라고. 대신 분자가 2x 남고 마이너스 3 남고 x분의 5니까 이건 0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무한대를 주면 얘는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3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한없이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정형이에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야, 오늘 일찍 끝났어, 학교? 이거? 10시 15분 끝났어요. 어? 10시에 끝났어요. 10시에? 10시 15분. 왜? 저희 먼저 아,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일어났다 그러는 거야? 지금 착하네. 왜 더 일찍 안 왔어? 한숨 자고 왔어? 자, 요 아이 문과 가는 사람, 미적분 안 하는 사람 없죠. 미적분 안 하는 친구들은 있죠. 뭐만 기억하면 그냥 끝나버리냐면, 자, 분모의 제일 중요한 거,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서로 똑같을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서로 똑같으면,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개수비로 수렴한다. 이것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문과충 그러는 거야.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차수만 딱 비교해가지고 제일 큰 차수 있지? 그 개수만 뽑아가지고 수렴하는 값을 구하면 돼. 근데 너네는 뭘 해야 되냐면, 미적분 가면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x제곱 플러스 1분의 x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네는 뭐 할 거냐면, 미분해가지고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도 확인할 거지만, 한없이 커질 때랑 한없이 작아질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새끼는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게? 0으로 가지. 0보다 크게 작게. 0보다 살짝 크게 작게. 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끝나는 함수라는 걸 아셔야 중간에 미분해가지고 이거 아래 거 제곱하고 이 새끼 미분하고 이 새끼 냅두고 이 새끼 냅두고 이 새끼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서 그 함수의 분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1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하거든? 그러면 감소하는데도 근이 3개가 아니라,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감소하는데도 근이 3개가 아니라 여기에 가까워지게 감소할 거니까 근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니까, 단순히 수렴하는 값만, 수투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 수투에서는 그냥 극한의 부정형이 총 4가지 있고, 그 부정형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상황인가? 정말 너무 넌 좀 유민이가 요새 좀 안 맞았지? 이쁘다만 하고 유민아, 그치? 유민이가 잘 보였어요. 저 때 초청 한 15대만 때리시죠. 한 15대는 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그럼 준식이는 한 50원 때리는 거 같아요. 50원 없어. 38분 여생가 38대 때리고 준식이는 넣는 대로 더 추가. 빨리 수업하시죠. 자, 뭐야 너. 자, 그래서 문과 애들은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세제곱 불라 6x 세제곱 불라, 그러면 이 새끼 똑같네. 답은이 이것만 찾으면 그냥 끝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미적분도 하셔야 되니까, 미적분에서 함수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극한값을 찾는 일이야. 이
이 함수가 한없이 커지면 그 새끼가 개 커질지 0에 가까워질지 아니면 개 작아질지 이건 먼저 구분하고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극한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위에서 수렴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걸로 찾는 건 수투고 수투 내용이고 미적분에서도 얘가 또 필요하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이 새끼가 0 플러스인지 또는 0 마이너스인지도 구분하셔야 된다고.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도 구분하셔야 돼. 자, 이 새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야. 이렇게야.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겁니다.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고 마이너스 x x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해봐야 어차피 뭐야? 플러스지.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는데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여기는 0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1분의 0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선생님이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X축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밑에서 가까워지게 그린 거야. 위에서 가까워지는지 밑에서 가까워지는지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테니까 반드시 극한값을 정확하게 다 아셔야 된다고. 수투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미적분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그 값은 한없이 그 크기는 한없이 커질 거고 대신 이것도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미적분에서 배울 함수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익스포넨셜은 아직 모르니까 너네들이 아는 숫자로만 쓰는 뭐 이런 류의 함수를 그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아닌 새끼들 무한대 대소 비교는 진성아 노다지로 할 거거든. 노다지? 이게 무슨 뜻이게? 로다지.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다항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겨요. 그럼 x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누가 커요? 지수가 짱이에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얘보다 커요. 얘가 얘 무한대가 얘 무한대보다 훨씬 커져요. 그래서 얘는 위에 거 따라가서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로그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걔네들까지도 극한을 비교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투에 나오는 극한은 진짜 거의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수투에서는 이것만 물어봐요. 선생님 연두색으로 칠한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이렇게. 대신 이제 보인 것 같이 조금 좀 빡센 학교들은 뭔가 개념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거의 수투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해결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한의 부정형에서 수렴하는 게 뭔지를 기억해라. 수투에서는 훨씬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수렴값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조건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똑같아야 하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남을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그 수렴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 하죠. 우리 아들도 하고 다 할 거야. 이 정도는 그냥 지금 너네들이 이해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자, 보시면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x라는 함수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함수도 무한대로 갈 거야. 얘 한없이 커지면 얘네 둘 다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 보입니까 혹시? 자, 얘는 기본 원리는 그거야.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 건 x분의 1이 돼서 사라지고 뒤에 거는 1만 남는다.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것도 또 똑같이 뭐만 나오냐면 수렴할 때 수렴값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만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 문제집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뭐밖에 없냐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차수가 크면 묶었을 때 얘는 0 돼버리니까 얘만 남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똑같은데 봐. 다항함수들끼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최고차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얘도 최고차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0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최고차수만 남겨주면 끝나요. 그러면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가 x제곱이고 뒤에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함수면 얘도 극한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어차피 큰 게 짝이니까 나머지는 다 0 돼서 사라질 거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수렴을 하려면 무한대끼리 뺐을 때 어떨 때만 수렴할 수 있게 되냐면 차수와 개수가 똑같을 때만 수렴할 수 있을 거예요. 태연아, 얘 어디로 수렴하냐? 10. 그치? 왜? 쌤 이거 계산했더니 y는 10이라는 상수함수인데요? y는 10이라는 상수함수면 소율아 뭐가 되니까? 무한대로 가도 10이 될 거니까 그래서 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이게 수렴 조건이 문제집에서는 안 나오고 문제집에서는 그냥 유리화 시키라고만 나오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어찌됐건 다항식 혹은 지수의 무리함수까지도 지수에 n이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앞차수랑 뒤차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고 무한대의 앞차수랑 뒤차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 최고창의 개수와 뒤 최고창의 개수가 같아야만 무한대가 사라지면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차수 똑같죠 1차 개수도 똑같죠. 그럼 무한대 아까 태윤이가 했던 것처럼 이런 유였으면 얘네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봤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게 지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무슨 짓을 해요? 루트를 씌워가지고 바로 없앨 수 없는 형태로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럼 승순아 루트 때문에 x제곱을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루트를 없앴느니 유리화를 시켜줄 거야. 야, 몇 분이지? 야, 하성어 몇 분이야 지금? 48대랑 47대요. 47대? 네. 나 앞서서 85대 때리시면 되죠. 너는 좀 이따 옥상으로 와. 네. 한 몰아서 85대 때리신 거예요. 보세요. 주시가 그래서 원래 유리화라는 건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꼴 보기 싫으니까 분모의 루트를 없애서 수가 조금 더 예쁘게 생기도록 하는 게 유리화였는데 이렇게. 그런데 수트에서 나오는 유리화는 목적이 있어요. 최고차수를 없애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 진성아 이 상태로는 루트 때문에 뺄셈이 안 되니까 분모에 있지 않고 분자에 있더라도 똑같이 유리화를 이용해 가지고 루트를 없애주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없애주시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럼 x제곱은 이렇게 사라지면서 몇 x가 되냐면 여기가 5x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x제곱 플러스 블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블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형태가 돼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1번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 최고창 확인하고 1차, 1차, 1차 그 다음에 개수 비드만 따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밑에는 2, 위에는 5 따라서 2분의 5로 수렴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는 방법. 그러면 수능에 뭐 이런 류의 문제가 조건으로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뭘로 할까요? 무슨 뜻이게요? fx라는 함수에 무엇을 알려준 문제입니까? 무엇을 알려준 조건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최고창의 개수 및 최고 차수. 그럼 그녀와 fx는 뭘로 시작합니까? 루트 9x? 아 3x죠. 그렇지. 루트 9x 4제곱이니까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조건에 의해서 a, b를 찾아가지고 fx를 추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나다 조건을 줄 건데 극한을 이용해서 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분의 fx가 k더라. 이렇게. 그러면 진성아 아니야 여기 진성이 쉽게 진성아 여기가 1에 fx는 몇 차 함수냐? 어디서부터 잤는지 알 수 있겠다. fx 몇 차 함수냐? 잠을 잔 지 20분이 넘은 거냐? 3차죠. 3차의 개수는 얼마겠냐? 2. 얘는 2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는 2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A에 가까워질 때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너무너무 쉽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네 가지 형태는 그 극한값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언제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중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어떨 때 존재하는지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미적분 처음 시작이 수열의 극한인데, 자 수업할 때 뭐 수열 수업할 때 얘기하긴 할 텐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야 F1이 2고 F2가 4고 F3이 6인 함수면 이거 다항 함수라고 하면 fx가 뭐인 것 같아요? 2x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A1이 2라고 하고 A2가 4라고 하고 A3가 6이라고 하면 이거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에요? 2n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 위에 뭐가 있냐면 수열이 있어. 수열의 점들이 1차 함수 위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너네가 이 두 가지는 얘네들은 안 나올 거고, 방학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배우는 함수의 미적분 내용이 이게 될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되는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항넘버가 오지게 커지면 이 수열은 한없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아니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 부정형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요 아이입니다. 부정형 이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면 이 새끼가 바로 무한소분의 무한소 형태의 극한입니다. 나중에 이 새끼는 미분계수에도 활용이 되고요. 미분계수를 구할 때도 0분의 0꼴의 형태의 극한, 미분계수의 정의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수투나 미적분이나 통틀어서 극한값 구할 때 거의 한 60% 이상은 싹 다, 미적분 넘어가면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다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라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방법이 더 늘어날 거야. 각 함수만의 갖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 극한값을 정리할 거거든. 그래서 자, 세 번째 무한소분의 무한소. 근데 수투는 엄청 쉬워요. 자, 수투는 엄청 쉬운데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화는 얼마지? 2. 이유는? 약분을 해서.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요. 그럼 그 값이 무한소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얘기하면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이나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1 넣어서 0 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네만 없어진다면 이 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어디로 가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새끼를 없애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새끼를 없애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없애는 패턴이 첫 번째는 약분을 한 다음에 수를 대입하시면 0을 없애준 다음에 대입하시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그래프 그려도 되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거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고 대신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우야 이거 맞아? 맞아 이 새끼야? 어떻게 들려? 그렇지.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1 왼쪽에서 다가오든 결국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는 2니까 극한값은 2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여기 구멍이 나 있다? 연속이 아니다. 극한 다음에 연속 배울 건데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여기 그래프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프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1에서의 값이 예를 들어 4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2가 되지만 f1은 얼마가 된다? 이건 4가 된다.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 대입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미분까지 배우고 나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 후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약분 또는 미분을 한 다음에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x세제곱 빼기 8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성이가 약분해봐요.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불러.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분의 444.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죠. 근데 미분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죠 방금. 진우야 미분해봐. 밑에 거 2x 위에 거 3x 제곱
2 집어넣으면 답은 3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걸 로피탈의 정리라고 얘기해서 학교에서 절대 못 쓰게 해요. 왜냐면 저기 미적분까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거의 종류가 7, 8개 정도 되는데 그 7, 8개의 유형이 아무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냥 미분할 줄만 알면 극한값을 한 방에 다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른 정리들을 다 무시해버려서 그래서 이거 쓰면은 점수 하나도 안 준다고 보통 수투 기말고사 볼 때 로피탈의 정리 사용해서 답을 구하면 태우나? 로피탈의 정리가 뭔데? 이탈이요.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미분해가지고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미분해가지고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문제 풀면 나가리야라고 얘기할 거야. 아예 점수 부분 점수 없음 이렇게 써놓을 거거든. 근데 괜찮잖아. 잠시려고는 그냥 하면 되잖아. 서술형 따위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면 되잖아.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 쓰면은 웬만한 그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미분법만 알아두시면 끝나서 어차피 미분법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도 그냥 약분 안 하고 대입해가지고 바로 미분해가지고 바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술형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얘는 쌤이 마치 무조건 수렴하는 것처럼 얘기해놨는데 봐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는 성원아 수렴할까요? 수렴하지 않을까요? 부적형이니까 당연히 무한소분의 무한소인데도 수렴하지 않는 형태가 있어요. 그럼 수렴하지 않을 때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수렴하지 않아요. 왜? 분모의 x 마이너스 분모가 0 되는 거 분모 0 되는데 분자도 0 되는데? 아니 그거 약분해도 약분을 해도 없잖아요. 우리 새끼 말투가? 싸우자고? 그치? 약분을 했어. 그러고 나서 1을 집어넣었어. 이 새끼 뉴스 소환해야 되겠다. 뉴스라는 그거 안 되겠다. 절로 가자. 밭으로 가자. 민준이랑 수호랑 이렇게 같이 좀 폭격해줘야 너의 그 언행이 좀 달라지지. 야, 약분을 해도 분모는 0이 되고 분자는 2가 되지. 그럼 무한소분의 2는 뭐 한다고? 발산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영계수와 위에 있는 영계수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영계수랑 위에 있는 영계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무식하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x-2 제곱분의 fx가 3이라고 얘기하면 FE가 2가 0 넣었으니까 얘도 0 되는구나. FE가 0이구나. 그런 다음에 약분하면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fx는 2x-2 제곱이라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 인수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약분을 해서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된다. 3인데.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fx를 어떻게 식 세우셔야 되냐면 x-2제곱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식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g2가 3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조건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 새끼는 3일 거고 3차 함수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는 ax 플러스 b일 테니까 2를 넣으면 3이 됩니다 하는 조건 하나랑 뭐 최고 상용계수가 1이라고 얘기하면 1이고 여기는 2 넣어서 3 돼야 되니까 여기도 1이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찾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렴하려면 약분 후 대입했을 때 분모의 영계수와 분자의 영계수가 같을 때만 이렇게 같을 때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할 겁니다.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 수렴 조건이야. 0이 아닌 숫자로 수렴 조건. 근데 반대로 진우야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제곱은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진짜로? 해요? 어디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위의 개수가 많으면 0으로 수렴해요.
같아야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페이커를 줄 건데 이렇게 수렴한다고 페이커를 주면 승우야 fx는 x-1을 몇 개 가지고 있다? 4개. 3개. 3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딱 3개면 당연히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할 거고 4개부터는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래서 만약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정확히 딱 3개인데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고 그냥 수렴한다고만 얘기하면 3개 이상이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무한대 무한소. 무한대랑 무한소 곱한 거는 이거는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얘는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세요. 무한소분의 무한소로 바꾸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냐면 통분해서 계산하거나 혹은 유리화를 시키거나 다시 말하면 식을 정리해주면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소분의 무한소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2분의 1 곱하기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갈 거야?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건 무한소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는 2x 빼기 4 이렇게 일부러 찢어놓으면 이 새끼는 무한대로 가네 이 새끼는 무한소로 가네 아 그러니까 그 꼴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찬아 근데 이건 페이크야. 그냥 x-2분의 2 x-2 0분의 0꼴이잖아 그지? 0분의 0꼴을 일부러 이렇게 찢어놓는다고 못 알아보게.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식정리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무한소분의 무한소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갈 거니까 그냥 식 정리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단원 문제 풀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다 했어. 한 내용 다 했어. 이것만 알면 너네 진짜 다 풀 수 있어. 근데 못 풀겠지? 자, 보시면 지금 유형 문제가 총 19개 있거든요. 20개. 저기 유형 문제가 20개 있거든요.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유형별로 대표형 하나씩만 풀어보면서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 샤프 하나 뭐? 샤프 2개 있는 사람. 나 소율이 거 집에 내가 니거 샤프 가지고 갔는데 갖다 줄게. 아니야. 뭐 있다니까? 아니 이거 답이 어려워가지고 아니야. 그냥 풀면 되잖아. 이거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맡기는 사람들 질문하시고 절반. 그래서 앞에 절반만 나온 거예요. 이것도 반. 이게 반 절반. 앞 잘라서 반 잘라서 5C3, 5C4, 5C4 이것도 이해해? 그래서 홀수만 나와도 절반, 짝수만 나와도 절반,
앞에 절반 나와도 뒤에 절반 나와도 아니 다 0 나와요. 플러스 때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2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나는 이번 케이스 11명 중에 6명 아, 이거 그래 10, 60, 67, 68, 19, 10, 11 절반 위에 좋아 뒤에 반 뒤에 반 누나 질문 아, 12x를 a랑 b로 표현을 하래. 12x는 뭐야? 2의 x제곱 5개 3의 x제곱이 그래서 얘네들은 야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안 해도 돼. 개념. 야 하성원 입 닫고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 뭐 하라고 했어?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아 미치 똑같은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 지수끼리 뭐 하라 그랬어? 어? 묶으라 그랬어. 공통인수가 3의 x를 묶으라 그랬어. 3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3의 x가 지금 1에 3x는 2분의 2야. 이것도 2의 x를 묶을 식이야. 2 더하기 1 그럼 3 곱하기 2의 x가 b야. 2x는 3분의 b. 알겠어? 그럼 뭐 2의 2x니까 이렇게 지금 그냥 진제곱이고 이거 3의 x는 얼마?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이거 8분의 1 위치 똑같은 지수끼리 하고빼기는 있는 거니까. 이거 로그 지수로 안 풀리면 로그로 가. 10에 5. 2는 60에 60. 부자죠. 뭐가 누구? x분의 2는 60에 x분의 1이고 4는 20에 y분의 1이고 그 다음에 5는 20에 제곱분의 1이고 그러면 x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제곱제곱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x분의 y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제곱 해주고 얘는 나누기 하라는 거고 지금 얘는 곱하기 하라는 거고 얘는 나누고 끝. 이해돼? 또 x분의 1 그다음 이건 y분의 2 이해돼? 그럼 z는 2에 z분의 3 z분의 1 얘도 2로 바꿔. 그래서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것도 됐어. 대신 z분의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3분의 1을 그냥 되네. 3분의 1을 더있죠 이해돼? 그럼 얘는 곱하라는 소리고 얘는 나누라는 소리고 그럼 1 된다고 해요. 이거 계속 풀면 말해. 여기 조고잖아. 그래도 오여야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왜 3이죠? 마이너스 8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때는 이게 x분의 5 그러면 나누면 84가 2의 x분의 5 나오기 3이 2의 y분의 2 아니야? 이해돼? 그럼 얘는 x분의 2 y분의 2 그럼 x분의 2 y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4? 아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얘네 좀 줄여봐. 어떻게 수업 시간에 늦어? 40대 40대 그러면은 30대 한 얘기했어요. 어? 아니 38대 나오셨어요. 차수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고 차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최고 차수 보는 거고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대입해서 무슨 꼴인지를 확인해. 그럼 2를 집어넣어 봐봐.
나오면 0분의 0도 아니고 그냥 1분의 얼마야? 이렇게요. 그거지. 11이야 11. 선생님 그러니까 숙제. 오. 준비 좀 했어? 뭐 했냐? 안 풀리는 거 있었어? 풀어서 키우고 태훈이야. 진짜 어려워요. 오케이. 68번은 앞에서 이렇게 카오스.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89번도 내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한번 오랜만에 드디어 안 했어. 누가 이 새끼야 저거 안 하고 있어. 왜 그냥 진짜 이제 만약 사주 큰거 치면 이렇게 된다. 항상 시작이 된다. 어제 저 5시 반에 잤어. 크리스마스 때. 5시에. 저도 8월 10일.